울릉도의 하늘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십 년간 하늘길의 꿈을 간직해온 이 섬이 이제는 그 꿈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다. 50인승 소형 여객기 ATR 72급 기체가 오가며 울릉도를 하늘로 연결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계획은 변했다. 관광 수요를 키워보겠다는 욕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80인승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울릉공항 전체를 뒤흔들었다. 비행기를 내릴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80인승급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울릉공항의 설계 길이는 1200m에 불과하다. 단 300m. 이 숫자가 공항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상태로는 항공기 하중을 버티기 어렵고 기체가 활주로 끝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 즉, 활주로가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공을 앞둔 공항이 비행기를 내릴 수 없는 공항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분노했다. 30년을 기다린 공항이 이게 뭐냐. 행정은 머뭇거렸고 국토부는 결국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활주로를 확장하라. 그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문제는 지형이었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다. 평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와 단단한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주로를 늘리려면 결국 산 하나를 깎아야 한다. 이 결정은 한국 공항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울릉공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섬의 공항이 아니다. 그곳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욕망이 부딪히는 현장,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한계가 맞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 누가 이 숫자를 바꿔놓았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까? 울릉공항의 첫 설계가 발표된 것은 2015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울릉도도 하늘길이 열린다. 정부는 명확히 밝혔다. ATR 72급 50인승 항공기를 기준으로 활주로 1200m를 건설한다. 이 수치는 섬의 지형적 한계를 고려한 절충안이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는 달라졌다.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더 큰 비행기, 더 많은 좌석이라는 유혹이었다.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주장했다. 이왕 짓는다면 80인승으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를 타당성 재검토 항목으로 넘겼다. 즉,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수요 예측 단계에서 이미 확대안이 포함되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항 설계는 여전히 1200m로 진행됐지만 보고서와 홍보자료에는 80인승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되었다. 이 모순이 시간이 지나며 폭발했다. 2024년 말,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80인승 항공기는 활주로 길이가 부족해 착륙 시 제동거리가 초과될 수 있고 이륙 시에도 엔진 출력이 최대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상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안전 운항이 불가능했다. 국토부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80인승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활주로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지형은 단순히 몇 미터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울릉도의 산 하나를 깎는 건 단순한 토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고 외쳤다. 이 두 목소리가 부딪히며 울릉공항은 전례 없는 갈등의 장으로 변했다. 행정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중단하면 이미 들어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사라진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활주로 확장. 그런데 이 확장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울릉도의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내는 거대한 토목공사였다. 대한민국 공항 역사상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은 기술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모두 극한의 도전이었다. 활주로 연장 구간은 울릉도의 북쪽 해안절벽 위 평균 고도 140m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안반이 단단해 대형 굴착 장비조차 투입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하지만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활주로를 300m 이상 늘려야 했다.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 산을 깎고 절벽을 깎아낸 뒤 그 아래를 흙과 암석으로 메워 새로운 지반을 만들어야 했다. 이 공사는 사실상 섬 위에 또 하나의 섬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한국 토목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항 기반 공사 중 하나,
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제는 집안 치마였다. 울릉도의 화산 지질은 표면은 단단하지만 내부는 다공성 구조로 물이 쉽게 스며들어 집안이 불안정하다. 만약 활주로 끝단이 미세하게라도 가라앉는다면 이륙하는 항공기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공학자들은 다층 복합 매립 구조를 선택했다. 맨 아래층에는 압축력이 강한 안반 체험재를, 그 위에는 흙과 모래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을 교차로 쌓아 올렸다. 이 과정에서만 총 80만 톤 이상의 암석이 사용되었다. 이는 축구장 200개를 채울 만큼의 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비행기의 종류 때문이다. 현재 울릉공항 운항 대상으로 검토되는 항공기는 ATR-72, Q400, 그리고 한국형 소형 항공기인 LCH 기반 개조형 등이다. 하지만 80인승급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무게는 22톤을 넘기며 이륙 시 최소 활주로 길이가 1500에서 1600m 이상 필요하다. 즉 설계성 확장 후에도 안전한 운항 가능이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논란이 커졌다. 수요를 부풀려서 공항을 설계했는데 정작 비행기가 못 내린다? 언론은 이를 국책사업의 허점이라 비판했고 감사원 역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반 보강과 활주로, 확장 계획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믿지 않았다. 이미 산이 깎이고 매립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확장이라니. 그들에게 이 공항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끝없는 실험처럼 보였다. 게다가 날씨라는 또 다른 적이 있었다. 울릉도는 연평균 160일 이상이 강풍과 짙은 안개로 덮이는 지역이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풍속 초속 10m 이상인 날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런 환경에서 짧은 활주로, 무거운 항공기, 강풍의 조합은 치명적이었다. 조종사 출신 전문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했다. 울릉공항에서 80인승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건 마치 축구장 한가운데서 대형 트럭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 울릉도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다. 울릉도의 산이 깎이기 시작한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다. 울릉도의 중심부, 천부항 인근의 거대한 절벽 한쪽이 통째로 잘려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골짜기 수십 대와 덤프트럭 행렬이 하루 종일 오르내렸고 절벽은 매일 조금씩 낮아졌다. 이른바 활주로 확장 1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 공사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울릉도 전체 지형을 바꿔놓는 수준의 대공사였다. 총 절취량만 120만 세제곱미터. 이는 서울 남산 전체를 반으로 쪼갠 것과 맞먹는 규모였다. 공사 현장에서는 암석 분진이 바다로 날렸고 섬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결정이라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울릉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안전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향후 항공운항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건 단순한 활주로가 아닙니다. 울릉도의 생태계를 절단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깎인 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로 인해 울릉도의 조류서식지 일부가 사라졌고 인근 해역의 탁도, 물의 혼탁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바다의 색이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 어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바다였던 곳이 이제는 돌과 흙더미로 바뀌었어요. 고기가 예전만큼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활주로 확장은 단순히 공항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연관된다고 봤다. 울릉도는 동해 최전선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다. 만약 유사시 군용 수송기나 긴급 고기가 착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국가 전체의 대응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논리가 정부의 명분이 되었다. 결국 공사는 속도를 높였다. 매립에는 해상 준설토와 육상 채취 암석이 혼합 투입되었고 바다 밑에는 대형 콘크리트 방어벽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조 원. 애초에 예상된 1조 5천억 원의 2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중앙정부 예산, 지방비, 그리고 특별회계가 혼합된 구조였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울릉도의 산이 깎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활주로 확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확한 계획 없이 예산이 불어나고 지형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울릉도의 산은 점점 낮아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활주로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겹겹이 깔리고 인근 도로망까지 재편성되었다. 섬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과연 이 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광객을 위한 하늘길인가? 아니면
국가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건 바로 비용의 폭발이었다. 울릉공항의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하반기였다. 당초 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활주로 확장 결정 이후 2조 원을 넘어섰고 추가 매립과 집안 보강 공정이 시작되자 3조 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사이 2배가 넘는 증가였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집안 안정화 비용이었다. 깎아낸 산의 절벽이 비와 눈에 의해 붕괴 위험을 보이면서 설계보다 훨씬 두꺼운 콘크리트 차수벽과 안반 고정 앵커가 추가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해상 매립 구간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집안 침하였다. 공사 도중 일부 구간이 수밀 불량으로 침하하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 보강 공정만으로도 4천억 원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압박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울릉공항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맞추기 위해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켰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야간 작업이 도입되고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가 폭등했다. 이 모든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은 폭발했다. 비행기가 내릴 수 없는 공항에 국민 세금 3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비판의 화살은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로 향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진정을 넣었고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사업을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동해안 항공망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는 동해전략 허브이자 국가안보 자산입니다. 이 한 문장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방패가 되었다. 그 사이 현장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공사 중단. 울릉도의 겨울은 거칠다. 기상 악화로 장비 운송선이 멈추고 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사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다. 그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공사비는 3조 3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 공항 건설비 중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 후에도 이 공항이 정상 운항이 가능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항공 전문가는 냉정하게 말했다. 울릉공항은 기술의 상징이 될 수도 실패의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길이도 예산도 아닌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입니다. 이 발언은 국민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이 거대한 사업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세운 활주로가 정말 비행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이 안을 없는 공항으로 남게 될까? 그 해답을 향한 시선은 이제 2026년 완공 예정일을 향하고 있었다. 2026년 울릉공항의 완공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비행기가 없다. 활주로는 거의 완성됐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운항, 인증, 안전성 평가, 그리고 실제 항공 노선 개설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울릉공항은 지금의 형태로는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울릉공항 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다. 기상 불안정, 짧은 활주로, 높은 운항 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우리는 울릉도를 운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울릉공항은 왜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됐을까? 관광 수요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 상징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정치적 상징이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이 현실을 무시하면 결국 세금으로 만든 기념비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울릉공항의 현 주소를 정확히 찌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가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동해 중심에 위치한 울릉도는 일본 오키제도와 불과 150km 거리, 유사시 수송기나 정찰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는 동해방위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즉, 이 공항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한 축이라는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지역의 꿈, 또 하나는 국가의 전략. 그 사이에서 자연은 상처를 입었고 주민들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무모한 실험이라 했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바다 위로 뻗은 활주로가 햇빛에 반짝이고 산을 깎아 만든 절벽 위에는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 있다.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도전 정신을
또 한편으로는 욕망의 흔적을 상징한다. 울릉도의 하늘은 여전히 변덕스럽다. 안개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해안을 때린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언젠가는 저 하늘 위로 비행기가 떠오르겠지. 그날이 오면 울릉공항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은 단지 한 시대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산을 깎아 세운 활주로 바다를 메워 만든 꿈.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문장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울릉도의 하늘을 향한 인간의 도전은 아름답지만 너무 무거웠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개항을 앞둔 지금 울릉공항은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서 있다. 활주로 확장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문제는 운항 허가였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최종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특히 울릉도의 기상 변수와 바람 방향, 착륙 각도 등의 데이터를 모두 실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일정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활주로 주변의 강풍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조종사들은 입을 모았다. 울릉도의 바람은 육지의 그것과 다릅니다. 위로 불기도 하고 아래로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으면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술적인 완공이 곧 운항 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형 전용기, 대신 소형 전기항공기 에브토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도심항공교통 UAM 기술을 활용해 활주로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전기 항공기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바람이 강한 해상 기류에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80인승공항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의 시험대가 되어버렸다. 정책의 연속성, 기술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한 곳에 모였다. 이곳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복잡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언젠가는 비행기가 내릴 거야. 또 누군가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울릉도의 하늘 아래 인간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결국 그 한계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비단 울릉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맞이할 모든 개발의 미래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길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길을 깎아내고 있는가? 울릉공항의 콘크리트 활주로 위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거칠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하다. 아마도 그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숨결일 것이다. 언젠가 진짜 비행기가 그 위를 날아오를 날 울릉도의 하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